네, 5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관련해서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는 집중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쁩니다. 예, 진짜 선거 때는 초치기로 뛰어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번 선거 막판인데 어제 마지막 TV 토론, 그래도 마지막 정치 분야에는 좀 토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상호 비방이었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주됩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그런 방송 토론을 보는 국민들 입장은 어땠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되게 좀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막말 저질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방송 토론이잖아요. 네. 그럼 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격은 어디서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정말 좀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 프로그램 끝나고 저녁 방송 따로 특별히 편성해서 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텔레비전 보다가 끄고 왔다, 답답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 보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한국 정치 수준이 추락할 수 있나 싶은 정도로 최소한의 정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방만. 그러니까요. 예. 오로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는 건데,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쏠렸죠. 특정 후보라는 건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그렇습니다. 위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나름 자제력과 인내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쪽으로 안 쏠려가요. 우리 국민들을 너무 하수로 보는 건데, 국민들은 다 보고 방송 토론에서는 태도를 보거든요. 저 사람이 대권을 잡아서 우리 국민을 이끌 만한 자질이 있냐라는 태도를 보는데, 저는 어제 김문수, 이준석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실망 그 자체였다고 봐요. 더 이상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외교 정책 얘기하는데 대북 송금하고 예. 쌍방울만 나와가지고 이게 법정인지 TV 맞습니다. 토론 대선 후보를 뽑는 TV 토론장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어제 경찰에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출국 연장 조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단단한 증거를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물증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금을 먼저 내려놓고 세 사람을 동시에 소환을 해요. 네. 이게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게 출금을 먼저 내려놨다는 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그물을 친 거죠. 그리고 셋이 동시에 불렀다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CCTV라는 것은 음성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들의 행위가 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네들은 불법 내란 전혀 몰랐다. 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죠. 나는 네. 전화 받고 갔더니 윤석열 혼자 난리쳤어. 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문서를 봤는데 개헌 문서를 보긴 봤는데 저 멀리 있더라. 네. 그거 나는 절대가 안 봤어. 뒷주머니에 꽂고만 있었어. 네. 한덕수는 포고령 그따위 거 난 본 적 없어. 네.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양복 주머니. 양복 안주머니 말도 안 되는 네. 거짓말을 했는 건데, 그게 드러나는 거죠. 감춰져 있던 CCTV가 공개되면서 네.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을 실제로 받고 모여 있는 국무위원들과 회람하는 공람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로부터 그 계엄 지시서 이런 것들을 포고문 등을 받아서 회람하고 같이 이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대책회의했다, 이런 내용까지 CCTV에 잡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포인트가 시기입니다. 시기. 국무회의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가서 뭘 했는지는 지금 발언이 안 나오니까 네. 안 나옵니다만, 국무회의 전에 모여 있을 때 계엄 문건을 회람하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까지 했던 말들이 거짓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예. 그 양반은 계엄 포고령 본 적이 없어. 난 정말 무관해라고 했는데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찰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동조는 명백한 것 같다. 아, 동조는 명백하다. 그래서 이건 더 수사의 영역이지만 더 해서 뭐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봐야 됩니다만 동조는 명확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 관련해서. 그리고 복도에서 한덕수 전 총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이 돼 있다. CCTV에 네. 이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당초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한테 계엄 관련된 상황을 보고했다라고 밝혔는데 한덕수 총리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됐다. 그럼요. 아니 그 복도에서 김용현이 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저녁 잡수셨어요 이런 거 물어봤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아니, 내란을 일으키려고 친위 구테타의 일촉즉발의 상태에서 한덕수한테 복도에서 뭔 이야기를 했겠어요? 야 이렇게 계획돼 있다. 당신이 나서야 돼. 뭐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즉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전 인지. 그럼요. 국무회의 이전에 그리고 미션에 대해서도 부여받았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미션을 부여받았어요? 미션에 대해서는 이제 최상목과 이상민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최상목 전 부총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 자기는 계엄 문건 절대 안 봤다라는 거죠. 안 보고 차관에게 넘겼다. 차관한테 넘겼다. 구겨 넣었다라는 거고 이상민은 저 멀리 있는데 내가 유심히 안 봤는데 슬쩍 봤는데 단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제가 뭐 파악한 정보로는 그런 미션들에 담겨 있는 이 보고 계엄 지시서를 정확하게 수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경찰이 확보했다라는 그런 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그 총리가 받았던 계엄 지시서가 8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비상계엄 날 모였던 이제 국무위원들은 각자 미션이 부여된 문건들을 하나씩 받았고 소위 얘기하는 계엄 관계 장관 회의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수사의 영역이긴 한데 CCTV에 1단이 밝혀진 거잖아요. 1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밝혀 나갈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 최소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위증의 혐의가 있으니까. 위증은 당연하죠. 국회에서 나온 거짓말들에 대한 위증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경찰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내란의 동조까지는 자신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불법 내란에 동조했다. 적극 가담. 그런 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돼서 이제 그 부분은 경찰의 수사의 영역인데 뭐 이 자리에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진술을 뒤엎는 본인들의 행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게 빼박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짓말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석열부터 구속을 안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일로 가면 또 특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검 해야 돼요. 이게 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비아폰 CCTV 모든 걸 보면 검찰과 경찰에 맡길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비아폰 얘기로 넘어가 보죠. 어쨌든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두 19대의 비아폰을 압수를 했는데 아닙니다. 19대의 비아폰이 아니고요. 숫자에 쏘면 안 됩니다. 비아폰 19대를 압수수색한 게 아닙니다. 19대의 비아폰과 업무폰. 근데 업무폰은 사실상 사제폰입니다. 개인폰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는. 비아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아폰은 그러면 그중에 몇 대인 거예요? 정확한 개수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주로 경호처 관련된 등 비아폰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김미신, 그다음에 이광우, 김성훈 등 경호처 관련된 인원들의 비아폰을 압수했다. 요거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공무집행 방해. 즉 12월 3일 예. 내란과 관련된 비아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또 다시 특검 이야기를 예. 또 꺼내는데요. 제가 특검. 비아폰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두 가지 노래를 특검과 비아폰 계속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예. 비아폰 서버 확보해야 돼. 돼. 이를 위해서는 특검해야 돼. 돼. 예. 왜냐하면 이번 내란의 가장 핵심 인물인 김용현의 비아폰 네. 아직도 경호처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보면 경찰이 아직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이 확보한 비아폰과 업무폰은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장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와 관련된 사람들, 음흠. 이광우 본부장, 김성훈 차장 등 김신. 등과 관련된 비아폰이지 김용현의 비아폰은 아직 확보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 비화폰 사실상 이제 그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데 김용현의 비화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덕수, 최상목 이렇게 순서를 밟아 간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수사의 순서가 얽혔다고? 수사 잘못된 거죠. 수사가 잘못됐다. 네. 예. 비아폰이 내란의 지도인데 네. 지도를 확보 안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져봤다가 저기도 소위 동네 축구 하는 거예요. 공 뻥뻥 차는 식으로. 예. 그래서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예. 특별 수사를 해야 되고 가장 먼저는 비아폰과 비아폰 서버를 확보하는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2월 6일 날 이 비화폰에 대해서 윤석열, 홍장원 그리고 김봉식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원격 삭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게 이제 어제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됐고 이제 경찰이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한 건데요. 네. 12월 6일 왜 원격으로 경호처가 이 세 사람의 비화폰 내용을 삭제했을까요? 그때 당시 상황을 그려보면 답이 네. 나옵니다. 예. 12월 6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네.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합니다. 그렇죠. 14명. 네. 내가 그 전화 받았어. 네. 미친 것 같은데 윤석열 씨 미쳤던데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쯤에 그날은 김병기 의원이 맞습니다. 국회 정보위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브리핑을 한 했습니다. 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난리가 났죠. 믿었던 국정원 1차장이 폭로를 한 거예요. 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네. 그 전화의 내용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였다.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자 대통령의 전화 기록, 통신 기록은 두 가지로 남거든요. 네. 첫 번째는 서버에 남아요. 네. 비아폰 서버에. 예. 두 번째는 비아폰 기계에 남아 있죠. 기기, 예. 네. 근데 비아폰 서버는 예. 이틀마다 자동 삭제가 됩니다. 비화폰은 네, 모든 서- 비화폰이. 예. 모든 비아폰은 이틀마다 예. 서버에서 자동 삭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겠죠. 예. 근데 비아폰 기계는 윤석열 씨 거는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삭제할 수 있지만 네. 홍장원 1차장의 비아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죠? 남아 있으니까 남아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은 예. 양심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예.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난리 났다 싶었겠죠. 예. 자, 그럴 때 윤석열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상상의 영역인데 경호처 내에서 비아폰을 가장 잘하는 사람 통신부장 출신의 김성훈이 있는 겁니다. 네. 김성훈을 불렀지 않았을까요? 예. 김성훈한테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론이고 네. 여기서부터는 경호처로부터 제보를 좀 받았던 네. 내용인데 네. 당시 경호처 차장이었던 김성훈이 실무자들한테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네. 원격 삭제해. 예. 원격 삭제라는 말을 그들은 이제 소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속어. 네. 예. 지우라는 거죠. 네, 지우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들이 안 된다라고 버텼는데 워낙 뭐 상급자이자 네. 경호처의 실세인 사람이 지워 삭제 소거해라고 네. 하니까 버티지 못했다라는 예. 거예요. 김성훈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비아폰 기록을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그 김성훈의 지시로 인해서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에 놓였던 건데. 홍장원 전 1차장의 폭로가 예. 기화점이 된 거죠. 예. 그걸 덮기 위해선 예. 삭제를 해야 되니까 증거를 인멸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만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실무자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의 비하폰을 임의로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삭제를 했겠죠. 예.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예. 당연한 거예요. 예. 대통령 지시 없이 아니 장윤선 예. 우리 진행자께서 내가 삭제할게 예. 전화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홍장원 차장은 비어폰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초기화가 돼버린 네.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12월 6일 날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김봉식 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왜 그날 똑같이 원격 지시를 하라고 지시했을까요? 미지의 영역 같아요. 미지의 영역이다. 예. 김봉식은. 이거 수사의 영역인데 예. 저는 김봉식과 윤석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봉식 서울청장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1급이에요. 네. 근데 1급인데 이 양반은 윤석열 씨와 함께 술 친구라고 해서 서울청장까지 벼락 출세한 사람이에요. 역대 경찰에서 그렇게 출세가 빨랐던 사람이 없어요. 술 친구라서요. 그런 평이 잦아요. 제가 그거는 보지 못했으니까 단언하지 못하는데 아이고. 윤석열 씨가 대구에서 검사 생활을 할 때 김봉식 청장이 네. 대구에서 광수대장하고 뭐 형사과장하고 막 그래서 서로 알게 됐다라는 썰이에요. 네. 그래서 술 친구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 출세를 해요. 김봉식 청장이 벼락 출세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구에서만 쭉 활동했던 경찰인데 네, 네. 갑자기 서울청장이 돼요. 경찰의 넘버 2가 되죠. 네. 그건 윤석열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야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1급밖에 되지 않는 경찰 간부를 내란을 모의하는 안가회동에도 부릅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 실제로 계엄이 터지기 3시간 전에 예. 3시간 전에 12월 3일 윤석열을 날 만나죠. 삼청동 안가에 안가에서? 윤석열이 예. 경찰청장과 함께 그렇습니다. 서울청장을 김봉식을 부릅니다. 불렀어요. 부를 이유가 없죠. 경찰청장을 불러서 미션을 주면 되는데. 네. 그죠? 예. 이만큼 김봉식과 윤석열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추하는 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뭔가의 미션이 있구나. 김봉식에게. 예. 그렇지 않고서는 비하폰을 원격 삭제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찰청장과 별개로 서울청장에게 특별히 줘야 될 미션이 있다면 미션이 드러날 걸 우려하니까 야 지워. 라고 된 거죠. 근데 뭘까요? 그건 이제- 경찰청장 별도의 서울청장 의원님이 예, 어떤 예. 추정의 영역으로 판단하시기에 특별히 김봉식에게 윤석열이 주려고 했던 미션이 있다면 이것이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 예, 그걸 모르겠어요. 뭔지. 예. 그게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 없이 예. 비하폰이 수백 대 나갔단 말입니다. 예. 그 중에서 꼭 두 사람 것만 홍장원과 김봉식 것만 네. 삭제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허급지겁.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그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증인 김봉식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계엄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 물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단 말이야? 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굉장히 일파만파 커졌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죠. 예.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서로 간에 문자로 주고받았다면. 네, 문자로 네, 왜냐하면 제 예. 비하폰은 문자와 통화 내용만 남거든요. 통화 내용만 네. 예. 예컨대 뭐 그 SNS 자, 같은 거는 앞서 돌아가서 예. SNS 같은 거는 지울 수 있어요. 확인이 안 되고 예. 홍장원 폰을 초기화한 건 네. 홍장원 1차장 폰에 남아 있잖아요. 예. 대통령의 통화가 몇 시에 그렇습니다. 왔다는 게 공개됐잖아요. 예, 예. 그걸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록 삭제를 해서 예, 증거인멸을 해야 되는 예, 거죠. 그걸 예. 지워야 되는 예. 건데 김봉식은 뭘 지웠는지 모르죠. 근데 예.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합리적 추론의 영역이잖아요. 예, 예. 그 배경은 제가 앞서 예. 특수한 관계에서 특수한 미션을 줬을 거다라고 네. 하는 건데 예. 거기에서 하나의 단서가 개인적인 가정사다라고 예. 했을 때 그 개인적인 가정사와 관련해서 전화로 이야기했으면 지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통화 기록이 남아 있지 통화- 않으니까. 예, 예. 통화했다는 그 사실만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문자로 남아 있다. 음. 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예. 그래서 그건 이건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 TV조선이 단독 보도로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여권 관계자 발로 김봉식 청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조카도 없다. 고령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다.
사심 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죽기 전에 내가 제대로 된 일 하나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가정사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가정사가 그래요? 네, 이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부부싸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시중에 네.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봉식 비화폰에 남아 있는 기록을 꼭 지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뭔가가 무언가의 이유가 있는 특수 거죠. 미션이 있다. 그렇죠. 그걸 특수 미션이든 꼭 감춰야 될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감춰야 할 기록. 네. 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일 수도 뭐 있을 수 있죠. 예, 뭐 이를테면은 가정사니까. 가정사니까. 예. 그날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되고 성형외과에 네. 갔던 게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동선과 관련해서도 그럴 수 추정해 있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비아폰이 관련해서요. 네. 제가 오히려 우리 장윤선 진행자께 여쭤볼게요. 경찰이 왜 지금 이걸 공개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지금일까요? 선거 복판에 D-6일에 아니 경찰이 갑자기 막 우리 이렇게 야당 잘 되게 하려고 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앞서 네. 이야기 드린 것처럼 CCTV에 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이 거짓 진술을 한 게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비아폰은 원격 삭제한 게 다 나왔어요. 네. 엄청난 증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내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를 경찰이 쥐고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선 끝나도록. 다 죽었다고 봐야죠. 왜 이렇게 폭력적이세요? 그 자체가 저는 정치에 개입한 거죠. 수사 시기를 조절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수사기. 야, 이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판에 예. 이게 경찰청장 권한대행의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경찰 관계자 발로 풀을 한 거예요. 네. 자기네들도 생각을 한 거겠죠. 야, 이거 정말 심각한 건데, 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가 이런 표현 되겠으면 모르지, 독박이야 이거. 독박 쓸 수 있어. 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 네, 이거 빨리 털어버려야 네. 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또 예. 특검과 비아폰 노래를 부르는데요. 예. 이런 게 현혹되지 않았. 이 검찰의 행태가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폰에 대한 원격 삭제 부분에 대한 누가 지시를 했는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안 된 거예요. 비아폰 일부만 네. 지금 까진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예. 또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막판에 일종의 이제 내란 알박기 같은 것들이 막 시도가 됐었고 박현수 서울청장이 사실상 그 표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막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실무진에서 판단하기 이러다가 큰일 날 네.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선거 끝나기 전에라도 일정 부분 털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막 쏟아내는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정치적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삼청동 안가와 관련된 의문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날 도대체 과연 저녁 먹으러 이 법조 4인방이 모였을까?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 저녁을 꼭 거기서 먹으려고 별로 맛도 없는 집일 텐데. 아니 근데 거기를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네,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총무처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안가는 경호처에서 경호처에서 갑니다. 관리. 그래서 그날 모인 네 사람 이상민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예. 공통점은 변호사들이에요. 예. 변호사. 예. 법조인. 예.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윤석열과 개인적인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죠? 그리고 윤석열과 통화 내역을 보면 그 전후로 굉장히 많은 통화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내란을 뒷수습하기 위한 변호사 모임이에요. 네. 그런데 삼청동 안가를 쓸 수 있냐? 경호처가 절대 안 내줍니다. 열쇠를. 그래요. 예. 아니 대통령이 열어줘 하면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예. 비서실장이 가서 이거 내가 좀 쓸게 말도 안 돼요. 정진석 실장은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소리를 예. 그분은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그렇게 보호할 게 있고 덮어줄 게 있는데 아니 뭐 선수들끼리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안전가옥이라는 건 대통령의 안전가옥이에요.
그걸 대통령 허가 없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할 때는 네. 비상계엄 직후에 민정수석을 불렀겠죠. 윤석열 씨가 네. 야 어떡하냐? 네. 대책 세워봐. 너 알잖아. 빨리 네. 좀 가봐. 네. 야 네. 그럼 어디서 좀 장소가 좀 거시기한데 야 삼청동 있잖아. 네. 왜냐하면 삼청동 안가는 이 불법 내란의 아지트였어요. 네. 내란의 아지트. 그 직전까지 계속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불러서 미션도 줬던 데고 네. 군 사령관들 불러서 그렇죠. 술밥 술 먹였던 데 먹고 아닙니까? 밥도 먹고 했었죠. 예. 아지트예요, 아지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사람은 반드시 모여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네 사람만 왔을까? 왜냐하면 그 2020년부터 윤석열 내란 수계와 가깝게 지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YP 프로젝트의 장인 노상원입니다. 네네. 한겨레 보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있다, 수첩이 있다, 요 정도만 알지 그 이상 아는 게 전혀 없는데 안 왔을까요? 저는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이전에 제가 제보를 받아서 공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삼청동 안가를 술 먹기 좋은 곳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있죠. 바 형태로 바꾸었다. 네. 예. 술 먹기 좋은 곳으로 예. 바꿔라라고 해서 공사를 했던 시공업체도 인정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예. 술 먹기 좋은 곳으로 왜 바꿨을까요? 그냥 관상용으로 예. 보기 좋으려고 아니잖아요. 아니겠죠. 모아서 예.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예. 작당 모의를 했겠죠. 누가 왔을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즉 노상원 같은 사람 예. 와서 무엇을 했을까? 예. 불법 내란과 같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작당 모의를 한 거라고 네. 생각해요. 예. 삼청동 안가에서 왜 한남동 관저는 눈에 너무 잘 띄어요. 그 기록을 또 남겨야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네, 기록이 남지 않은 삼청동 안가 CCTV를 통해서 밝혀야 될 건 예. 자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안가 모임이 저는 무궁무진하게 있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안가 모임 즉 불법 내란을 획책했던 그 모임의 참석자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노상원. 네. 노상원 씨 이외에도 저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김건희 씨도 갔을 거예요. 아마 술 먹는 데라고 해서. 네. 아니 근데 왜냐하면 노상원, 김건희 이 두 민간인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비화폰 내란의 그 의원님께서는 블랙박스라고 하셨어요. 네. 이 내란의 블랙박스에 민간인인 노상원과 김건희. 근데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실행팀 맞아요. 아주 끔찍한 일을 시키려고 했던 1차 체포자가 전체 500명인데 여기에서 10,000명 이상까지 그리고 노상원이 기획했던 바 내용 안에는 외환유치죄에 해당하는 맞습니다. 범죄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비화다. 김건희 씨는 도대체 비화폰을 왜 줬을까? 이 내란의 비화폰을. 예. 그러니까 비화폰 관련해서 간명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요. 네. 비화폰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노상원이에요. 네. 비화폰은 비밀을 보장하는 국가가 만든 전화기예요. 네. 그걸 왜 민간인한테 주죠? 그 자체로 나라가 절단나는 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요. 최순실 때 그렇게 네. 난리가 났었는데 이 자체로도 국정농단인 거예요. 아니 비화폰을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CIA나 미국 백악관 경호팀이 네. 비화폰을 네. 민간인 트럼프 잘하는 사람한테 네. 비화폰 줘가지고 네. 뭔가를 도모했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난리 나지.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그 네. 자체만으로도 다 옷 벗을 일이죠. 그럼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예. 노상원 비화폰에 대해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반납했는 것도 제가 다 밝혀냈는데 네. 밝혀낸 게 제대로 없어요. 경찰이나 검찰 공이. 예. 지금 내란 수사는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가두리처럼 예. 검찰이 애초에 정해놓은 범위 내만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넘어가지도 못하고 예.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경찰이 밝혀낸 CCTV 비화폰 원격 삭제 이건 내란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거예요. 예. 대통령 체포하려고 하는데 예. 막아섰던 거와 관련된 내용이지 예. 내란과 관련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비아폰 다시 돌아가서 비아폰에 대해서도 네. 민간인한테 줬던 거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는 안 받았던 사람들한테도 다 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상민 같은 네. 이런 거 다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비화폰도 그렇고 삼청동 안가 모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취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계엄의 비상계엄의 최종 기획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제 관심으로 모아지는데 윤석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수준이 안 돼요? 그 위에서 누군가 뭔가 있었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큰 틀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마구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또 특검 노래를 부르는데요. 네, 특검 노래. 비아폰 특검 노래 오늘 끝까지 부를 텐데 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예. 12월 3일 이후 상황이에요. 이후 상황이에요. 예. 즉 국회에 와서 검찰이 주로 했던 건 국회에 와서 군 병력들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을 그렇습니다. 밝히는 예. 거고 경찰은 체포영장 과정에서의 저항, 네. 사병화 논란, 그렇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예. 요거를 이야기하는 예. 거고 사실상 문제의 본질이 누가 내란을 언제부터 기획하고 준비했느냐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단 1의 접근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검 노래를 또 부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검찰이 손을 안 댄 거예요. 전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가두리 밖의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심우정 체제에서는 사실은 뭐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하지 않는 상태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심우정 검찰에게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거다라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고 증거인멸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비화폰을요. 심우정 총장은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혹시 경찰이 그 압수한 19개의 비화폰 업무폰 가운데 심우정 심우정 폰도 들어 없어요. 있겠습니까? 그건 없다라는 아까 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19개는 19개 중에 비아폰 절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업무폰도 있으니까. 예. 그건 다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정작 알고 싶고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검 이외에는 답이 없다. 아니, 지금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네. 거예요. CCTV도 마찬가지고 비아폰 원격 삭제도 마찬가지고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령관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B1 벙커에 실제로 이송하라고 했었다. 여인영의 지시가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어제 그 군사법원에서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도 12월 3일 이후의 상황이에요. 상황인 것이고 그 예. 재판은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내밀한 핵심 네. 누가 이 내란을 기획하고 획책해서 전체 판을 짠 거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계속 번번이 거부권에 막혀 예. 있는 거고 예. 새 정부 출범하면 바로 해야죠.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이다. 예. 그리고 그러면 특검과 함께 내란의 기록들을 박제해 놓는 것, 조사하는 것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네. 따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결과가 자정계 정도에 네,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월 4일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 자정을 넘어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투표 결과가 나와요. 예, 투표 결과가 11시에 나왔다라고 네. 하면 바로 자정을 넘어가면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을 장악하는 겁니다. 네. 합참에서 보고가 있고 예. 그 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 정신 없을 겁니다. 정신없이 돌아갈 거다라는 네.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문제도 뭐 건진 게이트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샤넬백, 뭐 그라프 목걸이, 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걸려 있는 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가 진도는 안 나가고 소환 조사도 안 되고 있고. 그럼요.
동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이창수가 사표 내는 거는 이제 아유야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네. 나가서 변호사 할래. 변호사협회에서 정관 예우나 두둑이 챙길 거야라고 예. 하는 정말 얄팍하고 비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자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성남지청장 시절에 애꿎은 이재명 후보 탈탈탈 틀어서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네. 틀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전주지검장 시절에 정말 가족의 사돈의 팔촌까지 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권 바뀐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네. 절대 도망가도록 냅둬서는 안 되고. 근데 6월 2일 날 퇴직 처리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정말로 예, 진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아유 정말 화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벌써 6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해놓을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도록 시간이 너무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비화폰만 하더라도 서버를 복구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요소는 있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기는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관계자들을 놓치게 되는 수사가 미진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큰일이다 싶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재구속 요구는 계속 있어요. 해야죠. 하는 게 당연하고 상식이죠.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검찰과 경찰, 법원이 문제인 거죠. 네. 또 화가 내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네. 내란의 주범이고 불법 내란을 저질렀던 잔데 그 밑에 수하들은 구속돼 있는데 주범이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말이 됩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재구속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 시작되는데요. 구로울 분위기 좀 어떤지 말씀 주시고 국민들께 애청자분들께 투표 당부 한 말씀 하시죠. 네. 예, 이번 투표는 그냥 투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거고 위기의 대한민국의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저희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낮은 자세로 마지막까지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그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